산업협의제 써야 된다고.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애기들이 먹는 약의 용량과 어른들이 먹는 약의 용량이 다르잖아요. 어른 먹는 용량을 애기인데 주면 어떻게 돼요? 애기 죽어먹습니다. 근데 애기 먹는 용량을 우리한테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섬유마다 그 용량, 복용량이 따로 있어요. 그 지금은 제가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의사입니다. 의사. 섬유에 대한 의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섬유가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를 고쳐야 돼요. 그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제나 약품 이런 것들을 유의적절히 잘 응용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내야 돼요. 의사로서 처방전을 내야 돼요. 그 처방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처방을 못하면은 멀쩡한 옷 망가지게 하고 의사도 처방 잘못내면 사람 죽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산화표백제와 한원표백제가 있는데 산화표백제는 복원 가공을 할 때 색상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색상. 그러니까 의류가 가지고 있는 색소, 색상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근데 물론 과다하게 쓰면은 색이 조금 빠지긴 빠져요. 적당량을 쓰면은 색은 안 빠지고 옷이 가지고 있는 산화됐던 누런 거 있죠. 누런 거. 그거는 빠져요. 자, 여기서 말의 의원이 좀 이상해요. 누른 거, 흰 옷은 누렇게 보이죠. 흰 옷은 음식물이나 땀이나 이런 게 묻으면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검정 옷에는 그런 게 묻으면 산화가 안 될까요? 다 돼요. 육안으로 볼 때 노랗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다 산화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산화되어 있냐? 검정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이 전체가 검은데 어떻게 진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 진하게 검정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산화된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기름 얼룩이다 생각하는데 기름 얼룩이라기보다 먼저 검정 옷에 진한 의류에 오래된 얼룩이 생기다 보면 색상이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복원 가공을 해야 돼요. 복원 가공을 해야지 옷 전체가 일괄성 있게 깨끗하게 단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흰색만 준한 거 아닙니다. 흰색,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게 흰색은 누렇게 보이니까, 아, 이거는 보이니까 하지 마라. 안 보이는 색상마저도 다 산화는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산화는 어떤 식으로 될까? 한번 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이 사과를 반을 딱 자르면은, 시간이 딱 지나면은 이렇게 누렇게 돼요. 자르기 전에는 누렇게 안 되겠죠, 사과는. 왜 안 되겠어요? 그 사과 껍질이 보호를 해가지고 산화가 안 되게 산소를 딱 가둬놓고 있어요. 산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딱 가둬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라놓으니까 사과 껍질이 없으니까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산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산소가 빠져나가면서부터 사과가 누렇게 이렇게 황갈색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마찬가지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 처음에는요, 화음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화음이 되는 거 봤어요. 옷에 얼룩이 묻었다. 물론, 누런 얼룩이 묻었을 때는 누렇게 보이죠.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누런 얼룩이 묻어서 누렇게 된 거와 시간이 지나서 누렇게 된 건 다릅니다. 뭐 묻었는데 금방 누렇게 된 건 그런 색소를 가지고 있는 얼룩이에요. 얼룩 자체가 색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즙, 예를 들어서 사과즙, 배즙, 즙들은 색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소가 없어요. 없는데 금방 묻었을 때는 색소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산화가 되면서 그 부분이 누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럼 그 누렇게 된 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 이제 우리 이제 초봄이죠. 초봄인데 겨울에 묻은 얼룩과 여름에 묻은 얼룩이 시간 따라서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 자, 겨울에는 우리가 쉽게 모든 옷에 묻는 게 음식물이나 사람 몸에서 나온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빨리 상하질 않아요. 음식물도 겨울철에는 빨리 안 상하죠. 음식물은. 여름철에는 어때요? 음식물이 금방 상하잖아요. 금방 상한다는 말은 금방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은 안 그래요. 지금 봄이니까 겨울옷이 나오겠죠. 이 겨울옷이 나오는 것들은 옷이 얼룩이 산화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어요. 겨울 내에 입었던 옷들은요, 산화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보통 세제만 해도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산화는 언제냐? 여름에 우리 옷을 계속 입잖아요. 그러면 여름 옷을 이제 가을에 이제 빨아야 된다. 가을에 물론 속옷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빨고 이틀에 한 번씩 빨고 빨지만은 겉옷은 여름 옷이라도 겉옷은 매일 안 빨잖아요. 그럼 어디 외출할 때만 입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땀이 배어 있잖아. 그럼 이 땀을 묻은 적시 안 빼주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여름은 가을에 옷이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보면은 다 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봄입니다. 3월입니다. 지금 여름 옷이, 작년 여름 옷이 지금 돌아요. 그 얼룩은 산화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백발백중 되어 있어요. 지금 춘추복 들어오는 거 있죠? 밝은 춘추복 옷들은 바로 때 안 빠집니다. 세제만 가지고 절대 안 빠져요. 지금 내일부터 들어오는 옷 중에 밝은 옷들, 봄 옷들, 입었던 옷들, 새 옷이 아닌 이상은 다 산화가 되어 있어요. 모든 옷이 다 산화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럼 그거는 그냥 세제로만 절대 안 빠져요. 안 빠지면 그냥 주면은 손님 욕해요.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봄옷이 돌았다. 밝은 흰옷이 돌았는데 옷이 물에 되어 있다. 이거 작년에 세탁 안 하고 놓은 옷이 아닙니까? 이 벌써 옷이 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얼룩은 일반 세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수 세탁을 해야 됩니다. 특수 작품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보온광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온광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해야 돼요. 여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작년 발로 들어오는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겨울로 밝은 옷 들어옵니다. 두꺼운 세탁, 아이보리색, 흰색 뭐 들어옵니다. 그거 지금 들어옵니다. 겨울 내 입었으니까. 그거는 산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세제만 해도 다 빠져요. 그럼 그걸 보온광으로 하시라고 또 하면 안 돼요. 양식껏 해야지. 그래서 그걸 아시고 받으셔야 돼요. 계절마다 들어오는 게 다르다. 한여름에 겨울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겨울로. 한여름에 7, 8월에 예를 들어서 겨울로 들어오면 산화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그거 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또. 그 철마다 그걸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온도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자, 아까 산화표백제와 환원표백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산화표백제는 수소와 결합하거나 산소를 잃어먹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옷에서 얼룩이 처음에는 산소를 가진 얼룩이 있다가 이 얼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빠져나가고 수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산화가 된 것이다. 그런데 산화됐다는 것은 색소가 우리가 볼 때 색소가 누렇게 보이지만 색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소는 우리가 누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산화표백제는 색을 빼는 표백제. 여러분들 말이 표백제라 하면은 무서운 것도 먼저 오죠. 색을 빼는가 싶어서. 근데 산화표백제는 색을 빼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산화표백제는 색깔 있는 옷에 써도 돼요, 안 돼요? 색깔 있는 옷에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색깔 있는 옷에 과다하게 쓰게 되면 용량 이상을 쓰게 되면 색소가 깎임 현상이 생겨요. 색이 검정 옷이 흰색이 되는 게 아니고 검정 옷이 약간 빛바랜색처럼 된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쓰면 그 양을 복용을 식당량을 잘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몇 cc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하지만은 산화표백제는 색을 빼는 건 아니지만은 오래된 산화된 것들은 다 누렇게 된 건 다 빼준다. 검정 옷도 빼준다. 아까 얘기했죠. 검정이나 빨간 옷도 산화는 된다.
된 걸 우리 육안으로 보일 때는 그 부분이 얼룩덜룩하게 보인다. 진하게 보이니까. 그건 다른 얼룩 제거 약품으로 아무리 써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건 가공을 하는데 산화표백제를 쓴다. 어떤 분은 인분이 있어요. 산화표백제 여러분들 대명사가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 바이오 황달이나 아니면 황변 제거의 달인, 이게 산화표백제의 최고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색상이 탈색되지 않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과다하게 쓰면은 색소가 연해진다. 그렇지만은 흰색이, 검정색이 흰색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산화표백제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약품이 있어요. 환원표백이라는 게 있어요. 환원표백제. 여기 보면 환원표백제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거 반대예요. 산소와 결합해서 수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 흰옷인데, 옷이 보니까 누런 게 묻어 있어. 누런 게.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볼 때 이렇게 처음에 느끼는 게, 이거 흰옷이니까 묻은 지 오래돼가 누래졌는 것 같다. 겨드랑이나 목에. 근데, 그래서 산화표백제를 가지고 보건강을 했어요. 하면 빠져야 되잖아, 그죠? 분명히 빠져야 돼요. 근데 누르자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 안 빠지고. 이거는 뭐냐면, 색소를 가진 얼룩이 묻은 거야. 흰옷에 얼룩 자체가 뭐 과즙이든 뭐든 색소를 가진 얼룩이 옷에 묻은 거야. 색상을 가진 얼룩이. 색상을 가진 얼룩이 묻었을 때는 산화표백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화표백제는 색을 뺀다, 안 뺀다? 안 빼는데 산화표백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이때는 환원표백제를 사용해야 돼요. 환원표백제는 색을 빼는 걸 표백제, 색을 빼는 표백제. 그러면 환원표백제의 대명사가 뭐냐 하면, 하이드로설파이드. 그리고 그 제품화가 되어 있는 게, 칼로브라이트가? 그거 아니고, 레주런. 여러분들, 그 제품화 되어 있는 게 레주런이에요. 레주런하고 하이드로설파이드는 환원표백제입니다. 그러면 자, 환원표백제는 색을 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색깔 있는 옷에 쓰면 돼야 안 돼요? 흰 옷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봅시다. 김치국물이, 빨간 김치국물이 흰 옷에 묻었어요. 물론 김치국물 속에는 여러 가지 혼합된 얼룩들이 있지만 일단은 색깔을 가진 얼룩이잖아. 색깔을 가진 얼룩인데 이거를 다른 약품을, 흰 옷이니까 다른 약품을 다 쓰면 안 빠지고 빨간색이 조금 남아있다. 이때는 레주런이나 하이드로설파이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써도 돼요. 근데 흰 옷이 아닌 색깔 있는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여기에 많이 묻었다. 환원표백제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색마저, 옷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마저도 빼본다고. 그럼 하얗게 돼요, 옷이. 탈색입니다. 사고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모든 섬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천연섬유만 그래요. 모, 실크, 면만 흰색에만 환원표백제를 써야 되고, 흰색이 아닌 곳, 색깔 있는 옷을 쓰면 절단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모, 실크, 면은 색깔 있는데 하이드로설파이드나 환원표백제를 쓰게 되면 100% 색이 빠진다. 안 된다. 하지만 나일론, 폴리스테르, 화학섬유 색깔 있는데 써도 된다. 아시겠죠? 자, 패딩 잠바에, 쉽게 말해서, 자, 패딩 잠바, 폴리스테르입니다. 폴리스테르인데, 흰색과 빨간색, 소매는 빨갛고, 몸판은 하얗다. 그런데, 소매에 빨간 물이 조금 묻었다. 그럼 여기 색이 이염된 거 맞죠? 그게 아니고, 빨간색이고, 베이지색이다. 몸판이 베이지색이고, 빨간색에서 베이지색으로, 빨간색이 베었어, 베이지색으로. 폴리스테르, 뭐로 뺄 겁니까? 레주론 또는 하이드로설파이드. 그럼 레주론은 어떤 곳에 쓰고 하이드로는 어느 쪽에서 쓰냐면은,
레주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묻었을 때 얼룩배기 약품이에요. 근데 옷 전체가 만약에 그랬다. 이때는 부분적인 납품으로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담금을 해야 돼요. 담궈서 빼야 돼요. 그때는 하이드로스파이드 쓰는 거예요. 하이드로스파이드는 유색에 써도 문제가 없다. 자, 내가 어떤 류의 옷을 해봤냐면은,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아가씨들이 입는 베이지색 옷 있죠? 스튜디오스 복. 베이지색 옷인데, 거기에 뭐 어떻게 하다가 물감이 뭐 빼었어. 들어왔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루. 베이지색인데, 빨간 물감이 많이 묻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하이드로는 색깔 있는 곳에 써도 된다 했는데, 담궜는데 빨리 빠져야 되잖아요. 반응 속도가 있어요. 천연섬유일, 모나, 실크나 면은요, 하이드로 되는 순간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색이 팍 나옵니다. 근데 화학섬유는요, 담가도, 발라도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요. 자, 레주로를 바르고 부분적으로 얼룩을 빼고 싶다. 바르고 난 다음에 스팀 그늘로 스팀을 계속 줘야 돼요. 여러 번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색이 빠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담그고 싶다. 스튜디오에서 그 베이지색 옷이 옷 전체가 붉은 물이 많이 들었어. 어떻게? 바게트에다가 물온도 70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이드로를 조형컵으로 한 컵을 넣고 옷을 담궜어요. 뭐 금방 빠지겠지. 한 10분 만에 빠지겠지. 아니야. 10분, 1시간, 2시간 돼도 안 빠지더라고. 내가 모르겠다. 담가놓고 퇴근했어. 그 다음날 아침 오니까 싹 빠져있어. 색깔은, 베이지색은 그대로 있어. 옷은 아무 이상 없이 색만 쏙 빠졌어.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화학 섬유는 환원 표백제의 반응 속도가 늦다. 여름이면요,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 있잖아요. 수영복을, 밝은 아이보리색 수영복 여자분들 비키니 같은 거 만약에 입었다. 근데 이거를 자기는 아이보리색을 입고 신랑은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수영장 갔다 올 때 그 가방에다가 비닐 가방에다가 자기 비키니와 남자의 그 빨간색 같이 넣었다. 그래 집에 가서 꺼내야 되는데 뭐 모르고 트렁크에다 놔놓고 하룻밤을 지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빨간물이 그걸로 다 배요. 그런 사고 많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은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하루를 지우면 돼요. 하룻밤을 지우면 돼요. 당하면 물의 온도 상관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온도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찬물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룻밤만 담가놓으면 돼요. 그러면 싹 다 빠져요. 그게 환원 표백제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건 가공에 있어서 색을 빼는 것도 보건 가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누른 것만 빼는 게 보건 가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화 표백제와 환원 표백제의 성질을 잘 알아야지만이 보건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하이드로설파이드 뭐 실 거면 흰데 쓸 수 있다 없다? 흰 곳에 쓸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곳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폴리에스테르에 색깔 있는 곳에 하이드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연말 되면은 뭐 하죠, 우리? 시험 칩니다. 시험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세탁소에서 쓰는 거에 보면 특별한 화공약품이 모든 세제도 다 화공에 따져보면. 하지만은 1차 화공약품으로 가지고 우리 쓰는 것들이 그 중에 하이드로설파이드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하이드로설파이드는요, 위험한 약품입니다. 하이드로설파이드는 문을 닫고 집안에서 쓰면 죽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어딘가, 독가스 해가지고 죽여요. 그게 다 하이드로설파이드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설파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꼭 외부에서 쓰세요. 바람을 등지고, 바람 맞아보고 있으면 다 날아옵니다. 그럼 그 냄새 엄청 독합니다. 알죠? 다 써봐서 알죠? 위험한 거예요. 이산화탄소, 옛날에 연락가서 만든 거 저렇게 안 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 세탁소 안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산화표백제는 괜찮아요. 근데 산화표백제도 마찬가지. 처음에 넣고 거품 부르르 올라올 때 있죠. 근데 코 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가스예요, 가스.
우리가 쓰는 세제나 약품이나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몸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세제도 마찬가지고 약품도 마찬가지고 다. 하지만 환경, 환기를 잘 시키고, 그리고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약품들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약품들 중에 냄새 나는 약품들은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보면 첫째 사람 몸을 먼저 인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이런 케미칼들은 들으시면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다 보통 보면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그렇게 여러분들 BA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옛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BA 같은 그런 거 써요. 그럼 막 냄새가 막 엄청나게 독하게 있어요. 그 가게 안에 베이면 빠지도 않아요, 그거 쓰면 사람도 죽어요. 그 세탁소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좀 번들번들한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까마르고 기름기가 얼굴 촥 없는 사람도 있어. 그 옛날 세탁소 하시는 분들 독한 약품 써가지고 얼굴에서 전부 다 빠져서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까지 해치면서 세탁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품도 쓸 때 성질을 잘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표백제, 산화 표백제와 한원 표백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면마 요거 보험 강화할 건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강화에 들어가 있습니다.